이 수많은 아파트 중에 저희 집만큼 열심히 고친 집이 있었는데 네. 시세보다 3억이나 비싸게 1분 만에 나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부동산 사장님이 너네 집도 분명히 팔잖아? 그러면 너 인테리어비 다 뽑을 수 있어.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이 안녕. 그림아 인사드려. 잘 지내셨죠? 아, 너무 잘 지냈죠.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와, 오랜만에 오는데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뷰가 엄청 좋을 때여가지고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천국에 사는 느낌이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와, 저희 디프로그 스튜디오에서는 네.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미술계 쪽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술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미술 관련된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취미가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거여서 미술 컬렉터? 취미는 미술 컬렉팅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미술 작품이 정말 많고요. 디프로그에서 저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주 종종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아트 컬렉터인 걸 알고 네. 아트 컬렉터를 위한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인테리어 한지 한 이제 2, 3년 됐나요? 올해로 3년 차. 오래됐어요, 꽤. 3년간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이제 하고 나서 네. 이제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한다거나 잡지 회사에서 인터뷰를 진짜 많이 하고 방송에도 좀 종종 저희 집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고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이 작품들을 훨씬 멋있게 안전하게 함께 집과 살아갈 수 있어서 사실 3년 지났는데 하나도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오랜만에 와서 봤는데도 세월의 흐름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공사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요즘 스타일의 집 같은 느낌도 듭니다. 볼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집에 지인이나 미술계 관계자분들이 종종 오시는데 진짜 신기한 인테리어다. 왜냐? 나무가 진짜 없어요, 저희 집. 맞아요. 대부분 다 블랙, 그리고 스틸, 그다음에 투명, 뭐 유리. 근데 또 차가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 당시에는 너무 집이 차가운 거 아니야? 너무 사무실 같은 거 아니야? 너무 갤러리 같은 거 아니야? 이런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그때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엣지 있게 하니까 미술 작품이 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260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작품을 시시때때로 제가 바꿔 거는데 바꿔 걸어도 걸 때마다 다 어울려요. 집에 인테리어를 할 때 좀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톤을 딱 정해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여기는 거실 공간이고 공간 하나하나에도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녹혀져 있습니다. 한 공간 한 공간씩 다니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화장실로 먼저 이동을 해볼까요? 화장실부터 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 집은 화장실이 거의 숨겨져 있는데 집에 오는 모든 분들이 화장실에서 사진 진짜 많이 찍어요. 지금 이거 3년 지났는데 당연히 다 그대로고 이거 지금 매일 이렇게 써요. 정말 장점은 건식 화장실인데 그림을 당연히 놓을 수 있게 작은 갤러리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어떤 장식품을 놓는 사람은 전 처음 봤어요. 미술품이에요. 아,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미술품. 네, 작품.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게 사람들이 집에 미술 작품 걸 공간이 없다. 우리 집은 벽이 없다. 벽이 진짜 많지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조각 같은 거. 좀 내구성이 좋은 조각? 그다음에 유리가 돼 있는 액자 이런 것들은 건식 화장실에 걸어도 3년 이상 지금 걸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보통 우리 화장실 인테리어를 하면 네. 이쪽 편에 파티션을 세워서 물이 안 튀기게 하려고 유리 파티션을 할까 아니면 조적 파티션을 타일로 세울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여기는 아예 없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진짜 없고 여기가 보면 바닥이 좀 더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도 잘 되고 저희가 원래 청소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계속 모르는 사람을 불러서 청소를 하고 관계를 맺고 막 치우는 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공사하고 나서는 3년 동안 아예 없었어요. 아, 진짜요?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가 너무 완벽하게 돼 있으면 청소가 안 귀찮다 이건 아닌데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서 저희는 잘 관리가 되는 편이에요. 네. 그 다음 장소로 한번 또 이동해서 이야기 해볼까요? 거실 공간은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을 처음 이제 설계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계단을 바꿔줘야 된다고 맞아요. 했거든요.
기존의 계단이 너무 올라가기가 불편하고 맞아요. 막 꼬여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의 특징이 위에 2층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건데 결국 그걸 쓰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네네. 계단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들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계단을 좀 개선을 해줘야겠다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계단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때도 제가 반대를 했어요. 음. 왜냐? 이거 복층을 앞으로 빼겠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계단도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놓겠다고 하니까 처음엔 의아했는데 전문가가 제안을 한 건 이유가 있겠지 하고 따랐더니 복층이 넓다고 해서 집이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계단이 전면부에 있다고 해서 집이 좋아 보이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됐죠. 보통 원래 안방을 서재로 사용하고 계셨었고 네, 맞아요. 고객님께서는 서재에 대한 니즈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해요. 글을 하루에 한 쓰는- 10시간. 글 쓰는 작가이고 네. 사실 이게 방이 생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서재를 2층으로 옮기고 안방을 안방답게 쓰자. 그러기 위해선 계단이 편리해야 된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소파를 놓는 걸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 네. 응. 소파가 없어도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소파를 없애자라고 결정을 하고 되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쉴까 사람이. 진짜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진짜 1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어쨌든 쉰다라는 거는 결국엔 잘 때 쉬지. 어쩌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가구가 다 습관이구나. 습관에 따라 내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과감하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것도 의외로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도 아파트 인테리어를 노력해서 나름 돈을 모아서 또는 대출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힘들게. 그때는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할까. 대부분 다 비슷하게 사는데.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인테리어를 하기 전과 후의 삶의 만족도는 거의 100배 이상 달라졌고 100배. 진짜로. 저희는 당연히 해외여행도 가지만 집에서 있는 게 가장 여행 같아요. 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본인의 니즈에 맞게 고쳐놨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집을 보는 게 너무 시각적으로 행복이거든요. 40대 중반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죠? 습관도 안 바뀌고 습관이 안 바뀌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은 공간이 바뀌거나 시간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아, 공간과 시간. 네, 시간을 잘 관리하거나 공간을 잘 관리해야지만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은 그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은 특히 또 프리랜서도 아니면은 뭐 모든 누구에게. 근데 시간은 관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쵸. 왜냐면 시간은 사용하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공간은 인간이 유일하게 바꿀 수 있어요. 내 의지로. 그래서 제가 공간이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집이 일단은 아름다우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좋고 긍정적이어서 사고도 유연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이 좋아졌냐 그럼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사는 집을 고치는 게 가장 손쉽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잖아요, 인간은. 그럼 무조건 공사를 하면 삶이 달라진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아, 인테리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인테리어에서 집을 새로 고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간을 운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일이네요. 투자예요. 일이. 맞아요. 투자.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얼마 전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어떤 얘기요? 이 수많은 아파트 중에 저희 집만큼 열심히 고친 집이 있었는데 네. 시세보다 3억이나 비싸게 1분 만에 나갔대요. 와, 1분 만에. 네, 근데 그 집도 약간 나름 유명한 집이에요. 열심히 고쳐서 재밌게 사는 뭐 강아지, 아이, 육아.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부동산 사장님이 너네 집도 분명히 팔잖아? 그러면 너 인테리어비 다 뽑을 수 있어.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내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엣지 있으면 정말 인기가 많다고. 그래서 사실은 인테리어비에 돈이 어느 정도 들었지만 그 집을 보면서 그 집은 든 거 이상으로도 팔았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는 되게 좋은 투자이자 그 0이 되는 투자는 진짜 아니구나.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인테리어 비용 이상으로 뽑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거의 없네요. 본인이 한 2-3달 정도 고민하고 잠깐 이 근처로 나가 살고 그거 빼고는 아예 없어요. 진짜 너무 좋은 일이었죠. 제가 보통 상담할 때 네. 고객님들 정보를 미리 바꾸서 진행을 하거든요. 알아요. 어디 아파트인지. 그러면 제가 시세 검색을 해봐요. 네. 검색을 해봐도 고친 집과 안 고친 집은 분명히 시세 차이가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거는. 집을 보러 가는 모두가 바로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같은 층에 옆집에 친구가 이 옆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가격을 듣고 왔는데 네. 우리 집에만 익숙해진 거야, 걔가. 너무 예쁘니까 이 집을 보다가 그 옆집을 보고 당연히
돈이 인테리어 비용이 없으니까 1, 2억 더 쌌어요. 근데도 죽어도 사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 상상을 못 하는 거지. 감히 이걸 내가 이렇게 고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예쁘게 하거나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명품 옷도 입고 막 꾸민단 말이에요, 외모를. 근데 가장 자기가 매일 숨쉬는 집을 깨끗이 안 하고 겉을 꾸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본인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장소가 전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엄청 많이 생겨요. 내 집이 나랑 되게 결이 맞게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돼 있으면 삶 자체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추리닝을 입던 삼선 스레바를 신던 내 집이 너무 행복한데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자존감도 되게 중요해지고 진짜 행복 지수는 너무 많이 올라가요. 본인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공간을 꿈꿀 거 아니에요. 그것이 꼭 비싼 아파트가 전혀 아니어도 나는 반드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면 내가 머무는 공간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20대 때는 아예 못했다가 30대 때도 저희는 거의 못했다가 30대 후반에 제대로 된 인테리어를 하고 와 이거 진짜 중요한 거구나 삶에서 기본적인 만족도가 완전히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행복한 순간이 자주 일어나죠. 집에 들어와도 기분이 좋고 식사할 때도 그렇고 아침에 나갈 때도 진짜 우리 집 너무 좋다 이러고 매일매일 저는 인테리어는 인생을 바꿀 때 가장 안 비싼 투자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집에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많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유리 박스에 몰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가구인 줄 아는데 이게 사실 작품이거든요. 얀베르니카 얀센스라는 여성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이제 조각도 하고 설치도 하고 그런 작가인데 자연현상들 있죠. 네. 오늘처럼 눈이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이런 모든 자연현상들을 조각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건 아쿠아 시리즈인데 이렇게 보면 색이 안 보여요. 오, 거울 같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약간 프리즘 같은 느낌? 움직여봐요. 다 달라요. 그래서 형태는 매우 심플하지만 보는 사람으로고 다층적인 경험을 주는 이 작품이 정말 신기한 게 아침, 낮, 밤이 다 달라요. 빛에 따라서. 집에서 매일 쇼를 보는 느낌? 그냥 작품 덩어리네요, 이 공간이. 맞아요. 네. 네네. 집도 작품이고 여기 곳곳에 있는 것들도 다 작품. 네, 그리고 보통은 페인트를 포인트 벽에 칠하는데 저희는 그때 상의했을 때 집 전체를 다 페인트 하니까 그림 걸 때도 너무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구멍을 뚫었다가 이제 바꿔 걸 때도 다 메꾸고 페인트 칠하면 돼서 그것도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해요. 미술 작품 소장하시는 분들이 집에 그림 걸 때 레일 거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페인트 중에 수공예 느낌 나는? 수작업 느낌 나는 페인트를 또 알려주셔서 그런 것도 배우는 거죠. 살아가면서 새롭게 얻는 것도 있는데 일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회의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작품이 공사 때 바깥에 못 나갔어요. 너무 커서.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너무 커서 이거 옮길 수도 없고 도대체 얘가 화장실에 봉쇄돼 있었죠. 그래서 화장실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공사 전에는 이 작가가 완전 신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말해도 뭔데 누군데 완데 너무 신기한 게 3년 사이에 작가가 열심히 하니까 또 되게 세계적인 갤러리랑 일을 하게 돼서 얼마 전에 이 작품이 버버리 전시회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공사하는 좋은 일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매일매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일할 때는 항상 긍정적이니까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좀 더 아티스틱한 일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집이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벽은 이 벽인데 당연히 공사 전에 그림은 많았는데 계단 쪽에 이렇게 예쁘게 걸진 못했었어요. 옛날 영상 보잖아요? 삭제하고 있어요. 유키즈도 나오셨었거든요. 네, 제가 유키즈에 저희 집이 나왔는데 그때 공사 전이었고 공사하고 나서 나갔으면 더 재밌었겠다라는 더 좀 뿌듯했겠다. 근데 어쨌든 이 벽은 제가 소장한 작품 중에 어울리는 것들을 캐비넷이 약간 뮤지엄의 어떤 시초거든요. 진귀한 물건을 모아놓는 벽? 그래서 이렇게 좀 걸어놨고 사실 제가 진짜 많은 분들이 뭘 물어보면 이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냥 책을 싼 줄 알아요. 근데 막 중간에 떠 있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이 엄청 걱정해요. 작가님 이렇게 책을 쌓으면 무너집니다. 근데 내가 한 명 한 명 다 말할 수가 없지만 이 영상을 통해 말하자면 이게 처음부터 인테리어 팀이 제 직업을 고려해서 책탑처럼 디자인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 벽 안에 이미 이 철판이 다 박힌 거죠. 이 집이 공사할 때부터 이건 있었어. 철판으로 다 박으셔가지고. 맞아요. 집에 있는 책으로 이렇게 포인트 잡는 것도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재밌는 게 복칠 올라가는 거 이거 찍으면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걸 많이 물어봤잖아요. 왜 손잡이가 없냐. 네.
근데 뭐 이런 것도 여기서 봤을 때 전혀 눈에 신경 쓰이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심플하게 막 한 것도 있고 맞습니다. 천장도 이렇게 굴곡지게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같지면 좁아 보인다. 집에서 일을 진짜 많이 하는 나로서는 계속 보이기 때문에 아 이게 이렇게 했구나.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에어컨도 다 이렇게 선으로 바꾸고 이 집은 에어컨이 없어요. 맞아요. 저희가 라인 디퓨저를 통해서 에어컨을 매립을 했거든요. 이 집의 아름다운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에어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진짜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얘기 많이 했던 2층의 서재 공간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리고 이것도 계단의 높이까지도 저희 집 강아지 푸들인데 걔가 올라갈 수 있게 다 해주신 거잖아요. 계단의 높이와 깊이까지 고려해서 맞아요. 안 안전하게 쓸 수 떨어지게. 있도록. 그래서 저희 강아지가 안전하게 잘 올라오려고 좀 얇게 맞아요. 그런 거 다 뒷그레에 만들죠. 맞아요. 하고 지저분하지만 근데도 예뻐요. 이게 삶이 있지. 네. 여기서 일을 하고 뷰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책이 워낙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는 책이 미닫이였어요. 3단 미닫이. 그것도 나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라는 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경험해보고 디자인해보니까 또 이런 책장이 나왔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빨간머리 앤이 그 누크 공간에서 항상 책을 읽어요. 좀 아늑하고 다락방 같은? 저희 지금 책 서재도 그런 식으로 다 아늑하게. 근데 책이 진짜 많이 꽂혀서 제가 그때 기억나요? 내가 책이 너무 많으니까 내 책을 다 못 꽂으면 진짜 안 된다. 그래서 막 책 권수까지 계산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알죠. 엄청 강조하셨잖아요. 어. 이 책 안 들어가면 인테리어 말짱 도루묵이다. 나는 그냥 그럼 실패다. 네. 그래서 책 개수까지 다 세서 완전 넉넉해.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딱 여기 펼쳐놓으면 진짜 안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책만 살살 봐도 시간 가는지 모를 것 같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책이 너무 많으니까 디프로그에서 책장까지도 디자인을 해주셨고 조명도 너무 예쁘잖아요. 이것도. 딱 진짜 적절하죠. 책을 비춰주면서 네. 공간도 부담스럽지 밝혀지고 않고. 약간 분위기 띄고. 맞아요. 3년 됐지만 너무 만족합니다. 진짜. 그러면 이제 저희 안방으로 한번 갈까요? 이곳은 안방입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재밌게도 안방문을 달지 않았어요. 그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벽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안방문이 없다라는 거가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그래서 좀 다퉜어요, 남편이랑. 아니, 말이 되냐. 어떻게 안방에 문을 안 다냐. 근데 결국에는 안 달아도 문제가 없었어. 내가 알고 있던 그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런 지식이 의미가 없고, 여기 보면 저희 집은 여기에 가벽을 하나 달므로써 양쪽에 그림을 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정말 미술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에 어울리는 벽이죠. 근데 문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딱 시선만 차단해주고 또 이 집에는 2명만 사니까 반드시 문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문 잠겨봐, 못 나가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뭐죠? 화장실 문이 투명하잖아. 아, 그렇죠. 여기 또 화장실 문이 또 유리입니다. 그것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했는데 해보니까 어차피 우리 둘이 가족이고 부부인데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아예 없었어요. 좀 넓어 보이는 것도 있고 저희는 여기 화장실 문도 다 유리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쪽도 안방이 진짜 너무 예술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죠? 응. 쇼파 없고 그냥 여기서 쉬면 되는데 네. 이렇게 다 사이즈 재셔가지고 그 TV라던가 침대도 다 계산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내려다보면 저런 전선을 넣는 부분 그다음에 약간 높여서 조각을 놓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다 필요 있게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조명도 어떻게 어떤 코너에 어떤 조명을 써야 좋을까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진짜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 방이 원래 서재로 쓰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안방이 되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방에서 좀 지내보셨잖아요. 맨날.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이렇게 인테리어 된 안방에서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예전에는 저희가 안방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안방 하면서 모든 디자인을 다 바꿨잖아요. 부부 침실이다 보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또 너무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한 조도와 공간 구성이 돼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붙박이장까지 다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 미술 작품이 많은데 어떻게 넣을까. 근데 사실은 수장고로도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미술계 분들도 많이 찍어 가셨는데 여기 보시면 로봇 청소기까지도 다 들어가서 그대로 수납을 하고 있고 뭐 이쪽 수장고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잠깐 나오면 여기도 거울인데 여기 열잖아요? 보통 여기서 뭔지 모르죠. 근데 우린 다 미술 작품. 네. 그래서 이것도 얘기를 했더니 충분히 해보자 해서 다 해주시고 장이 깊이가 엄청 깊어요. 깊어요. 이 작품을 넣을 수 있도록 맞아요. 최대한 깊게 장을 제작을 해주시고 히든 도어라고 해서 이런 것도 다 히든으로 만들어 주셔서 전체적으로 눈에 걸리는 게 아예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게 잘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 독특하죠.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책상이잖아요. 네, 이렇게. 앞으로 빠져서 그래서 약간 이거 약간 웃긴 얘기인데 저희 남편이 오마카세를 집에서 해보겠다고 이 오마카세 높이로 만든 건데 저희가 둘이다 보니까 결국에 오마카세로는 안 쓰지만 언젠가는 또 쓰려고요. 여기다 이렇게 의자 놓고 근데 이렇게 만들고 사실 이 수납장도 깊이가 너무 깊어. 그러니까 집이 모든 게 여기 다 수납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인덕션이 있으니까 여기서 요리하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근데 사실은 히든 주방을 또 알려주셔서 겉으로 볼 때 요만큼한 주방 같지만 뒤로 가면 저희는 설거지할 수 있는 주방이 또 있어요. 이것도 다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근데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나니까 청소도 너무 쉽고 모든 걸 다 맞춰주셨지만 여기도 열면은 엄청난 수납이 있는데 밀면 그냥 너무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 제가 집에서 커피를 진짜 많이 내려 먹다 보니 그냥 커피 내리는 기계만 하나 뚝 놓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디자인을 함께 해서 미니 바처럼 또 만들어 놓고 저희 집이 30평대 후반도 아니고 32평인데 구석구석 재미난 요소들이 많아서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기존의 주방이 이제 이쪽 편에 싱크대가 쫙 있는 형태였었잖아요. 기억도 안 나. 잘 기억도 안 나요? 여기 항상 뭐가 많으니까 지저분해. 네, 집이 존나 쪄져요.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했던 게 이 두 분은 무조건 뒷주방이 있어야 된다. 보조주방. 그래서 이제 좀 더러운 것들, 어지러운 건 좀 뒤로 좀 보내주고, 그래서 앞쪽을 좀 깨끗하게 쓰시고, 저 뒤에다가 식기세척기를 넣고, 설거지 할 수 있는 큰 싱크볼을 놓자. 그래서 다 이제 설거지거리가 여기는 이제 음료만. 그쵸. 간단한 것만 하고. 저희는 요리를 아무리 여기서 시끌벅적하게 해도 결국에는 엄청 깔끔하게 빨리 치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방을 뒤로 숨겨놓으니까 그것도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신기한 게 식기세척기는 어디 있어야 된다. 세탁기는 어디 있어야 된다. 막 이런 것도 다 물어봤는데 살다 보면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너무 느껴요. 맞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디자인한 게 하는 게 아니야. 살면서 진짜 많이 느끼죠. 저희가 이제 레이아웃 변경을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서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세탁기가 드레스룸으로 이동을 했어요. 원래 베란다에 있었죠. 그렇죠. 드레스룸으로 이동된 세탁기 어떻게 또 삶을 바꾸게 되었나요? 그거는 거의 네. 로봇 청소기 같은 혁명이에요. 뭐 남녀가 다 빨래를 하겠지만 세탁기에서 빨래를 해서 그걸 빼와서 드레스룸으로 가지고 올았단 말이죠. 그럼 그 시간 동안 떨어뜨리고 너무 당연한 게 드레스룸 안에 세탁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한국 아파트는 그랬을까를 이번에 배웠죠. 신혼부부들이 다 저희 집에 오면 되게 당하게. 근데 이게 맞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다 드레스룸 안에 넣는 거를 많이 생각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맨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지만 사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떻게 바뀌면 더 편리할지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 업체랑 상의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레이아웃을 잘 계획해서 집을 만들면 이렇게 만족스러운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집들 인테리어 하지만 제 지인이기도 하시고 인테리어 하고 나서 이 만족도가 정말 높은 집 중에 하나에 진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만 집에 초대하면 되잖아. 그런 것도 너무 좋고 약간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난 어차피 밖에서 세상에서 좋은 걸 되게 많이 봐도 우리 집이 더 좋은데? 남들이 볼 때는 다 자기 만족이겠지만 집이 너무 내 맘에 쏙 드니까 크게 불만이 많이 진짜 없어요.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 하게 된 이 공간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업체 아니면 단체 회사가 생긴 거잖아요. 이 집을 뭐 나중에 팔 때까지 어쨌든 이 집을 계속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텐데 그걸 함께할 업체가 생긴다는 것도 전 되게 든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감동받으면 하는 얘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나면 당연히 유지보수가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어디가 금이 갔다거나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인가 뭐가 하나가 깨진 적이 있었어요. 있었어 타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기 대표님한테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알던 친구니까 이렇게 잘 AS 요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 그랬더니 되게 정색을 하면서 알던 모르던 모두가 똑같다.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해준다. 그때 내가 내가 잘못 물어봤구나. 그래서 그게 되게 고객이 답답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기업 정신에 대해 되게
본받았죠.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꼭 저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할지 안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외모를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게 매력있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지 않고 그러면 제 아무리 화장을 하고 예쁘고 비싼 옷을 입어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문 밖을 나설 때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 갖다 내 몸에 들이부어도 내가 자고 일어났던 그런 잠자리, 내가 오늘 아침까지 밥을 먹었던 그 공간이 나랑 참 닮았고 나와 결을 함께하지 않으면 삶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고 삶과 공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고민하는 분들 정도면 어쨌든 사회생활도 하셨을 거고 이제 함께 뭔가 결혼 생활을 한다거나 혼자 살더라도 나 한 번쯤 공간을 바꿔볼래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이미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으면 무조건 인테리어는 하고 나면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본인이 생각하고 상상한 것들을 디자인해서 공간에 넣기 때문에 눈 뜨면 계속 그게 보이잖아요. 제 마음이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꼭 딥프로그에서 안 해도 되니까 바쁘니까 여기는 뭐 예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 그리고 디자인을 잘 이해하는 그다음에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 인테리어 팀과 꼭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딥프로그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인테리어 시장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품을 놓고 러그를 깔고 예쁜 가구를 놓는 것도 인테리어고 또 지금 여기처럼 완전 집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도 인테리어예요. 근데 이렇게 공간을 놔두고 완전 리노베이션 하는 나라가 몇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모여서 새로 재건축이 어려운 곳들이 이런 식으로 리노베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이나 딱 넓은 데는 집 새로 짓죠. 뭐하러 짓어요. 네. 아파트 인테리어가 유독 또 특이하겠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구축이 너무 많다 보니 인테리어를 안 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너무 낡아서. 저희 집에 전 세계의 유명한 해외 컬렉터들, 아랍의 귀족까지 왔었어요. 왜 신기하냐? 네. 저렇게 조그만 아파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꾸며놔? 해서 그날 30명 정도가 왔는데 30명이 와서 가득가득 집을 다 구경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이 아파트가 다 이렇게 예쁠 줄 알고 보고 갔겠죠. 저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인테리어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렇게 만족해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테리어 시장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2달, 3달 만에 집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장담컨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잘 빨리 할 수 있는 나라는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유럽은 되게 오래 걸린다고. 엄청 오래 걸리죠. 제가 어떤 미국에 사시던 고객님인데 제가 2달 걸린다고 했더니 자기는 네, 안 믿더라고요. 미국에서 집 고치는데 1년 넘게 걸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2달 안에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렸죠. 제가 한국의 힘을 보여드리겠다. 근데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2달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이게 한국이라 가능하다. 저희 집도 진짜 다 바꿨잖아요. 그쵸. 대공사였죠, 대공사. 진짜 완전 대공사였는데 2-3달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달 좀 안 3달 정도 네, 좀 안 3달 좀 안 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걸릴 거 예상을 했고 그래도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 빠른 거라는 거. 근데 그 이상은 빨리 못하지. 더 이상은 안 돼요.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 그러면 결과물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더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더 쪼이면 결과물이 좋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많은 분들이 제가 인테리어 상담할 때 봤더니 친구들이 그거 고민해요. 처음에는 얼마라고 해놓고 나중에 엄청 비싸지잖아. 그러면서 처음에 되게 싼 데랑 해. 근데 결국엔 제가 그런 친구 10명 봤거든요. 근데 10명이면 10명 다 비싸졌어.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싸게 제시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격을 자세히 보면 다 일리가 있는 걸 거다. 무조건 비싸게 제시하는 게 아닌 걸 거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결국엔 처음 했던 곳은 플러스가 없고 너무 낮게 해서 마치 무조건 계약해놓고 자꾸 올리는 곳은 결국에는 엄청 비슷해지거든요. 근데 너무 에너지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너무 무조건 싸게만 하려고 하는 것도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싼데 좋은 건 많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할 때는 무조건 뭐 비싼 걸로만 해라가 이건 아닌데 싼 거는 이유가 있고 비싼 부분을 돈을 써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상담하시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한번 볼까요? 네. 이 창이 프레임 안에 있는 여기가
또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작품이 아닐까. 맞아요. 그것도 제안도 해주셨잖아요. 원래는 제가 막 주방을 이쪽에 놔야 되나 주방 것이 바꾸는 것도 막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아니다, 이쪽을 무조건 이렇게 다이닝을 하고 전반적으로 삶의 습관이나 이런 것도 인테리어 덕분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부부가 둘이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왜냐면 저기 아일랜드 식탁이니까 그냥 앞을 보고 먹거나 안 먹지 거의. 요즘에 어떻게 먹냐면 저희는 무조건 여기를 바라보면서 단둘이 먹으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거죠. 네. 뭐 어디 호텔, 어디 고급 레스토랑보다도 더 좋은 공간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이렇게 공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오세요. 네. 조만간 어머님께 신장 이식 수술 되게 다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하고, 제가 또 남자다 보니까 막 이거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또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헤. 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본인의 집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두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야 강의도 하고 방송에 얼굴이 많이 나간 사람이니까 방송에 나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많이 고쳐졌는데 혹시라도 이 디프로그에서 인테리어를 했다. 그럼 본인의 집이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깨끗할 때, 또는 저처럼 한 2, 3년 쓰고 나서 우연히 이렇게 한 번씩 찍어 놓는 거 되게 중요한 다큐멘터리가 되고 아카이브가 되는 것 같아서 후기 같은 거 있으면 많이 적극적으로 찍으시고, 저희 집은 제가 이렇게 올렸더니 잡지 표지에도 쓰였잖아요. 맞아요. 리빙센스 메인 표지로 나왔죠. 전 세계에 한국 리빙센스가 한국 집으로 한 게 처음이었어요. 메인 사진이 한국 사진이 들어간 네. 그런 것도 살면서 너무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면 더 집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에 담는 것 같아요. 혹시나 촬영 요청 드리면 너무 그래요.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되게 좋은 추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예쁜지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웠는데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